예,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애플워치, 나이키 플러스 모델이죠. 애플워치 4세대 나이키 플러스 모델. 이 모델을 산지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예전 애플워치를 사용했을 때보다 워치OS가 최신 버전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기능들도 좀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 소소하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능들을 좀 추려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제어센터를 보시게 되면 옆에 핸드폰 모양의 음이 퍼지는 듯한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이제 핀 기능이라고 해서 아이폰을 어디엔가 뒀는데 위치를 찾지 못할 때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길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소리와 함께 불빛이 같이 반짝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아이폰을 어디다 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아이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극장 모드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음이 활성화가 되면서 시계 페이스 상단에는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주황색 아이콘이 이렇게 동시에 뜨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이 애플워치를 통해 탭틱으로 알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옆에서 관람하고 있는 분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참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극장 모드 활성화해서 디지털 크라운을 살살살살 돌려주시면 밝기를 점점 밟고 혹은 점점 어둡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크게 빛나지 않더라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수중 모드입니다. 수중 모드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를 가거나 혹은 아니면 수중 운동을 할 때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그 물방울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물방울 표시가 되고 바로 잠겨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중 모드가 활성화됐을 때는 화면을 보는 것은 가능한데 이 화면에 어떠한 터치도 미는 동작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다 끝나거나 물놀이가 끝나게 되면 이 잠금을 푸는 것은 이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서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소리와 함께 실제로 이 애플워치를 들고 있으면 진동이 같이 오게 되는데요. 그 진동을 통해서 애플워치의 이런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부분이라든가 음성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물이 끼어 있는 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중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는 이 수중 모드를 활성화하는 거 잊지 않고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한쪽에 그 워치의 배터리 잔량을 이렇게 항상 표기해 둡니다. 애플워치의 배터리 시간이 아주 오래 가는 시계는 아니잖아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가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소모에 대한 부분을 항상 시계 페이스에다 표시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어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똑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 배터리 잔량 표시를 누르게 되면 배터리가 많이 부족할 때 전원 절약 버튼을 통해서 전원 절약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처럼 에어팟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팟의 배터리 잔량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폰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애플워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팟의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한쪽만 들어가 있으면 한쪽에 대한 배터리 잔량만 이렇게 또 표기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요거 잘 숙지하셨다가 아이폰을 꺼내서 에어팟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워치의 이 홈화면, 홈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격자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항목 보기로, 목록 보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렇게 그 포스 터치를 지원하는 앱들이 제법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씨 표기가 되죠. 근데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일기예보, 강수확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가 각각 포스터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활동 같은 경우에도 꾹 누르게 되면은 주간 요약, 그쵸? 꾹 누르게 되면 움직이기 목표를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면은 뭐 활동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거로 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바로바로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런 목표량을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치 페이스 중에 좌판에 이 사과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모노그램을 지원하는 워치 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한 종류가 더 있는데요. 이런 모노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들어가시면 모노그램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있는 워치 앱을 실행시키고 해당 그 워치 페이스를 편집하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노그램이라고 하는 온오프 버튼이 있고, 얘를 켜고 모노그램 편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자열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입력할 때 문자들을 카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해당 문자열을 복사한 후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완료하게 되면 워치 페이스가 이렇게 해당 문자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니셜을 넣어도 되고요. 글자 같은 경우는 긴 글자는 못 들어가고요. 한 대여섯 글자 정도까지가 아마 맥시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본인만의 이니셜을 넣으면 훨씬 더 개성 있는 시계 페이스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는 나이키 플러스 모델인데요. 나이키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나이키 플러스 전용 워치 페이스가 두 가지 종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워치 페이스와 디지털 워치 페이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거는 나이키 플러스 아날로그 워치 페이스인데요. 이 워치 페이스를 편집하게 되면 이제 이 자판이 조금씩 변하는 게 좀 약간 특징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등장을 하고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커져 있는, 그리고 도트가 사라지고 숫자만 크게 되어 있고, 이제 검정색 배경에서 이제 형광색 배경으로 바뀌는, 요게 이제 나이키 플러스만 있는 워치 페이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요거는 이제 디지털 워치 페이스로 숫자만 되어 있는 워치 페이스인데요. 이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 속이 꽉 찬 숫자인데 돌리게 되면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워치페이스와 그리고 위아래 C와 분이 모두 라인으로 되어 있는 워치페이스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합니다. 일반 모델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스펙의 이제 시계를 사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이키 플러스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 플러스 모델을 구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워치페이스가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요거는 일반 모델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애플워치를 구입을 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발견하고 알아냈던 그런 이제 소소한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플워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제가 초창기 모델부터 이제 기본해서 지금 이 4세대 모델까지 쭉 사용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애플워치가 실생활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편의를 주는 그런 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 뭐 이런 평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애플워치가 주는 편의라고 하는 게 알림 정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운동의 이제 어떤 측정 보조기구로서 그런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비춰보면 특히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플워치만큼 좋은 디바이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연 그 중에서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폰,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이제 운동 측정 보조기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애플워치 하나쯤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앱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쓸만하다 싶으면 유료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 앱보단. 그래서 현재 제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앱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